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2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11번 문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11번 문제 그림을 먼저 그려놨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 길이가 4라는 거 말고 없지요. 요 길이가 4라고 주어졌고, 그리고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할 건데, 그때 S제곱에다가 8L을 더한 값이 얼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냐면 6720. 아우, 숫자 더럽네. 뭐 적당히 뭐 인수분해 되는 놈으로 나왔겠지. 일단 먼저 이 문제는 두 원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문제일 테니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길이도 x가 될 거고, 이 길이도 x가 될 거고, 이 길이도 x가 될 거고, 거기다가 두 원의 중심을 요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주고요.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려주고요. 요 보조선들을 긋는 순간 이제 문제는 풀리지. 그러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두 원의 중심이 만나고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양쪽 길이가 같으니까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x-2가 될 거고요. 중선 정리에 의해서 밑에 있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x-4가 될 거고요. 요 길이도 4가 될 거고, 요 길이도 얼마가 될 거냐면 2x-4가 될 거니까 둘레의 길이는 구할 수 있겠다. 4 더하고 4 더하고 4 더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더해주시면 2x에다가 2x를 더하고 얘네 둘이 더하면 2x, 얘네 둘이 더하면 2x. 2x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따라서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 둘레의 길이는 8x가 되겠구나. 넓이 구하러 가자.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요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높이를 일단 h라고 할게.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요? 4x-4 4x-4 곱하기 높이가 더하기 윗변이 4 곱하기 높이 h가 얼마가 될 요게 이제 넓이가 될 거고 계산해 주시면 2xh가 되겠네. 따라서 넓이의 제곱이 얼마냐? 넓이의 제곱은 4x제곱 곱하기 h제곱이 될 거다. 그럼 h제곱을 구하러 가면 되겠네. h제곱이 얼마냐 하면 h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x제곱 마이너스 2x-4 전체의 제곱이 될 테니 따라서 얘는 16x-16이 되겠네. 집어넣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16이 앞으로 나가서 16에다가 4를 곱하면 64 x제곱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다. 64로 나누라는 조작질을 한 건가 보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따라서 64x 제곱 곱하기 x-1 플러스 64x는 6720. 64로 약분이 되나 보지. 64로 약분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얘 64로 나눠봐. 64로 나누면 얼마냐? 64로 나누면 105가 되겠네. 오케이, 좋아.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5가 얼마가 될 거냐? 0이 될 거다. 얘 조립제법 쓰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 되겠지. 계산해보면 x는 5가 나올 거다. 3차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차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조립제법밖에 없습니다. 조립제법 쓰면 무조건 조립제법이 통하게 돼 있어. 3차 방정식을 만났다 걱정하지만 무조건 조립제법이야. 그래서 x5는 간단하게 계산이 될 거고 x5가 계산이 되고 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누구냐? 얘지, 얘. 요 선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y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y제곱은 얼마랑 같을 거냐면 y제곱 구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h제곱이 될 테니까 아까 x가 5였어. x에다가 5 대입하면 h제곱이 얼마냐면 64가 될 거고 x에다 5 대입하면 얘는 100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164. y제곱이 164네. y제곱을 물어봤니? 답은 164라고 쓸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 성질 잘 활용하시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다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몇 번 문제를 풀러갈 거냐면 3번으로 갑시다. 3번 문제 3차식 fx에 대하여 x-1을 인수로 갖는다 기억을 보니까 얘도 3차식으로 나왔네. 좀 전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차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 조리제법이라고 했습니다. 3차 방정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쉽습니다. 4차 방정식을 만나면 조금 까다로워. 4차 방정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조리제법을 쓰기도 하고 치환하기도 하고 뭐 x제곱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4차 방정식은 식의 모양에 따라서 풀이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3차 방정식은 풀이법 딱 하나입니다. 조리제법. 그래서 주어진 3차 방정식 fx는 x세제곱 2a 플러스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제곱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합시다. 1, 2a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제곱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봅시다. 조립제법을 써보면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이 통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물어보는 3차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립제법. 됐어. 아하, 저 복잡하게 보였던 3차식을 인수분해하고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네. 여기서 기억 x-1을 인수로 갖는다. 참, 니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 a가 b보다 작고를 만족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일단 얘는 실근 한 개가 나왔고 요 놈이 실근이 같냐 마냐 이 문제인 건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보자. 짝수 판별식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여기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얘 0보다 작어? 지금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얘가 0보다 작냐 크냐? 0보다 크지. 얘가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지.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제곱하면 A보다 당연히 크겠지. 얘가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두 실근을 가질 거고 여기서 한 개의 실근을 가졌고 그러니까 합쳐보면 두 개의 실근이 아니고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로 넘어가겠네요. 그때 그 니은 거짓말. 그때 잠깐만. 그러니까 어떤 두 실수에 대해서라고 했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고 그러면 요렇게 되면
얘는 여기서 두 실근을 가질 거고 여기서 한 개의 실근을 가질 건데 그들이 겹칠 수 있지. 여기 x1을 여기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실근을 만드는 놈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두 실근을 가질 건데 그 두 실근 중에서 한 놈이 1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1 플러스 2a 플러스 b 제곱이 0 되는 값이 존재할 거냐는 거야. b제곱은 a제곱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 관계식에서 그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클 거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b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보다 클 거고 얘는 a 플러스 1a 제곱이니까 얘는 0이 될 거라 그랬으니까 a가 1,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겠네. a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겠네요. 니은도 참 저 어떤이라는 말 조심하세요. 모든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떤이라는 건 어떤이라는 단어는 존재성. 그래서 두 실근을 갖는 A, B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쟤는 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니은도 참이 될 거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는 요것만 만족하지 않으면 되지. 요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 개수가 5개가 된대. 세근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개수가 5개가 된대요. 세근의 합을 구하러 갑시다. 세근의 합은 요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거고 걔가 7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마3이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b의 개수가 5개냐? 라고 물어본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마3을 집어넣읍시다. 마3을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정수 b에서는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고 있을 거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은 9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b제곱이 9보다 작아야 되니까 b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들어가겠네. 이 사이에 들어가는 b의 개수는 5개가 등장하네요. 이것도 참. 3차 방정식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조립제법입니다.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문제에서도 우리는 잽싸게 조립제법을 활용할 겁니다. 이게 어려워. 3차 방정식을 만나면 덮어놓고 무조건 조립제법. 4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조립제법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풀이법이 이런 형태에서는 적용이 될 겁니다. 라는 조립제법이 통하지 않는 4차 방정식의 형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4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어진 식을 x로 묶는 순간 3차 방정식이 되지. 주어진 식을 x로 묶어주면 x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3a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안에 들어있는 식이 3차 식이 됐지. 얘 풀 거야 무조건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 쓰러 갑시다. 3차 방정식이었네. 알고 봤더니만 4차 방정식이 아니고 3차 방정식이었어. 아이쿠 다행이네.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로 하면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오케이, 좋아.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한 번 더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ax 뭐야?
뭐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래.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방법은 한 개, 두 개 이미 나왔으니까 얘가 중근 가지면 되겠네. 요 놈을 중근 갖게 만들어 봅시다.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되게 만들 거야.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A가 2가 되면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오케이, 좋아, 됐어. 요거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하더라도 요놈들이랑 겹친다면 실근이 3개밖에 안 나올 거니까, 따라서 얘가 x는 0이라는 실근, 요놈이랑 겹쳤을 때를 생각해보자. x에다 0 대입해보면 마지막에 있는 이 2차식의 x에다 0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0 되면 되겠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할 거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을 가질 때도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3 마이너스 a는 0, a가 3이어도 되겠네.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 네 놈을 다 더하래. 얼마냐 다 더하면? 답은 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갑시다. 곱하래,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해봐, 얼마야? 답은 12.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 문제는 뭐 제가 따로 특별히 설명할 말은 없는데 오타가 났지요. 죄송합니다. 5번 문제에 니은의 오타가 났습니다. 5번 문제에 니은에 뭐라고 돼 있냐면 5번 문제는 오타 발생했습니다. 고쳐주세요. 니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1을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은 1이다 라고 바꾸시면 얘가 참이 됩니다. 5번 문제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6번 문제로 갑시다. (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시도를 잘 안 해. 제 인수분해 된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고 나면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해 달라고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 녀석 인수분해 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 꼭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는 복 2차식. 복 2차식일 때는 라지 x로 치환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될 건데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니?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인수분해 하러 갑니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n 곱하기 x 플러스 n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쉬워지지.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앞에서 실근 2개가 나올 거고 그 실근 2개가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겠네.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오겠네. 그 허근 2개가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기억 참, 니은 참. 디귿하러 갑시다. 0이 안 되도록 하는 n, 모든 n의 합이 31이래. 실수 중에서 실근을 갖는 요놈 중에서 얘를 정수로 만들지 않는 놈 찾아보래. 루트 n이 정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루트 n이 정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n은 정수의 제곱수가 되면 안 되니까 따라서 n이 될 수 없는 값은 n이 될 수 없는 값은 1, 4, 9 3개가 되겠네.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2, 3, 5, 6, 7, 8이 될 테니까 요놈들 다 더하면 31이야? 10, 20, 31 맞네. 이것도 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는 공식 외워달라고 한 번 더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지 못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꼭 외워달라고 8번 문제 쓴 겁니다. 8번 문제에서 우리는 공식 하나 외우고 지나갑시다. 변형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외우지 않는 공식 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 요 공식 외워달라고 넣은 겁니다. 잘 봐. 요 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값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요 놈은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값도 알 수 있고 이 값도 알 수 있고 이 값도 알 수 있단 말이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때 이 변형 공식 자주 사용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9번은 인수정리 잘 활용해 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본다면 9번 문제 FA가 FB가 FC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니? x-a 곱하기 x-b 곱하기 x-c-5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 끝났어. 그러면 얘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뭐로 인수분해 될 거냐면 x-a 곱하기 x-b 곱하기 x-c가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세 실근이 ABC란 얘기니까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가 될 거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8이 될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값은 계산하면 그만이겠지요. 9번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인수정리를 활용한 방정식의 완성 꼭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회차 때 뵐게요.